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아침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반사된 이미지를 나라고 믿으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몸의 형태일 뿐 존재의 깊이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제가 처음 이 질문과 마주한 것은 10년 전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책상에 앉아 일하며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동료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빈 자리를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영향력과 기억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라고 부르는 이것이 정말 우리 존재의 전부일까요? 이 물음은 저를 깊은 탐구의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대 과학이 수천 년 전 철학자들과 현인들이 말했던 진실을 하나씩 증명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계가 실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색깔들을 보고 계신가요? 빨강, 파랑, 초록, 이것들은 전체 전자기 스펙트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9.99%의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외선, 적외선, 엑스레이, 감마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벌이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꽃잎에 그려진 자외선 패턴들이 활주로처럼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뱀의 감각으로 느낀다면 어둠 속에서도 생명체의 열기가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우리의 제한된 감각이 만들어낸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듯이 우리는 삶을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틀을 통해 걸러진 현상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20세기 초 물리학계를 뒤흔든 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가 에너지의 최소 단위인 양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가 단단하다고 믿었던 물질 세계의 본질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 손에 쥔 펜, 심지어 여러분의 몸까지도 사실은 99.99%가 텅 빈 공간입니다.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를 비유하자면 만약 원자핵이 축구공 크기라면 전자는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돌고 있는 먼지 입자만 합니다. 플랑크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의 연구 결과로서 말하건대 물질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물질은 오직 힘에 의해서만 생겨나고 존재한다. 우리는 이 힘이 배후에 의식적이고 깨어있는 정신이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이 정신이야말로 모든 물질의 근원이다.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가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깊이 고민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한 후에 결정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뇌과학자 존 딜런 헤인즈의 실험은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오른손이나 왼손 중 하나를 선택해서 버튼을 누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뇌 영상 장치로 그들의 뇌 활동을 관찰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가자가 의식적으로 왼손을 선택하겠다고 결정하기 무려 7초에서 10초 전에 이미 뇌에서는 왼손을 선택할 것이라는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이미 정해진 무언가를 인식하는데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결정의 주체는 의식 바깥이 더 깊은 차원에 속해 있으며 우리가 인식하는 자아는 그 결과를 뒤늦게 해석할 뿐입니다. 여기서 잠시 1912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호와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처녀 항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배는 침몰할 수 없는 배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출항 직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약했던 승객 중 상당수가 갑자기 취소를 한 것입니다. 미국의 거부 JP 모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왜 취소했을까요? 많은 이들이 불길한 꿈을 꾸었다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듯이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충돌해 침몰했고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딘 라디는 이런 예지 능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려 했습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평화로운 이미지와 충격적인 이미지를 무작위로 보여주며 생리적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충격적인 이미지가 나타나기 5초 전부터 이미 신체가 긴장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 안에 누군가가 미래를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느꼈던 겁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제한된 인식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친구의 부고를 받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나보다 먼저 이 이상한 세계를 떠났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물리학을 믿는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은 단지 끈질기게 지속되는 환상일 뿐이다. 어린 시절의 장면이 마음속에 선명히 살아나는 순간 그 기억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뇌과학이 연구를 이어왔지만 기억이 뇌의 어느 지점에 자리 잡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로퍼트 쉘드레이크는 도발적인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뇌는 정보를 저장하는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정보를 주고받는 안테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가 전파를 수신해서 음악을 들려주듯이 우리 뇌도 어딘가에 저장된 정보를 수신해서 기억이라는 형태로 재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뇌의 절반을 잃은 사람들이 여전히 온전한 기억과 지능을 유지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만약 기억이 정말 뇌 속에 물리적으로 저장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기억과 정보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어떤 차원에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겁니다. 결국 기억과 정보는 보이지 않는 차원 속에 머물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둘러싼 에너지장의 움직임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를 둘러싼 공간 자체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또 다른 차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단지 키와 몸무게로 정의되는 작은 육체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에너지 측정 기술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체를 둘러싼 전자기장은 몸에서 수미터 떨어진 곳까지 뻗어 있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 상태에 따라 이 에너지장의 색깔과 형태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사랑과 기쁨을 느낄 때 이 에너지는 더욱 밝고 넓게 퍼져나가죠. 두려움과 분노는 마음을 어둡게 하고 존재의 숨결을 좁게 만듭니다. 이처럼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장을 확장하거나 축소시키며 존재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경계는 단순히 피부의 끝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닿는 곳, 더 나아가
생각과 의식이 미치는 모든 차원이 곧 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 의식은 이미 그 사람에게 가 있으며 공간적 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거리는 사라지고 오직 연결만이 뚜렷해집니다. 양자 물리학은 이런 현상을 양자 얽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한번 연결된 두 입자는 우주 끝과 끝에 떨어져 있어도 즉각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수많은 실험이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했죠. 만약 미지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의식의 차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로버트 잔 교수는 30년 동안 의식이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무작위 숫자 생성기를 만들어 사람들이 의식의 힘으로 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실험했습니다. 끝없는 실험의 축적은 결국 의도가 단순한 무작위성을 넘어 미세하지만 분명한 통계적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감정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날 때 전 세계에 설치된 무작위 숫자 생성기들이 동시에 이상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쓰나미가 닥치기 전 여러 지역의 데이터 장치들이 확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 패턴을 보였습니다. 실제 분석 결과 이 변화는 사건 발생 시점과 밀접한 상관성을 보였으며 인류 의식장이 현실에 파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인류 전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의식장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칼 융이 말했던 집단 무의식이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 개별적인 존재라고 여기지만 실은 하나의 거대한 의식의 바닷속에서 잠시 분리되어 나온 물방울일지도 모릅니다. 이 물방울은 독립된 듯 보이지만 결국 바다와 본질을 공유하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개인의 경계는 일시적인 형태일 뿐 근원적인 차원에서는 모두가 하나의 흐름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17세기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송가선을 영혼의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미신으로 치부되었지만 현대 과학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송가선 내부에는 망막과 동일한 광수용체 세포가 있습니다. 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뇌 깊숙한 곳에 왜 빛을 감지 않은 세포가 있을까요? 더욱이 송가선에는 지르코늄 같은 압전성 결정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라디오의 송수신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대 인도의 요가 전통에서는 이곳을 제3의 눈이라고 불렀습니다. 물질 세계 너머를 보는 영적인 눈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직관이라고 부르는 것, 영감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바로 이 제3의 눈을 통해 수신되는 정보인 것입니다.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나 예술적 영감이 종종 꿈이나 명상 상태에서 떠오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멘델레예프는 꿈에서 주기율표를 보았고 케쿨레는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무는 꿈을 꾸고 벤젠 고리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인도의 수학자 라마누자는 복잡한 수학 공식들이 꿈에서 계시처럼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의식적인 사고를 넘어선 어떤 차원에서 정보를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주변을 둘러보면 벽, 천장, 바닥 등이 우리의 시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벽이 투명하다면 더 넓은 세상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 한 물리적인 장애물들은 사실 우리 의식에게는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천장이 높은 방에서 창의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고 넓은 공간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물리적 공간이 넓어질 때 우리의 의식 공간도 함께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사고도 위축됩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활동 반경이 좁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았습니다. 몸의 공간이 마음의 공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면의 공간을 넓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명상하는 사람들의 뇌를 연구한 결과 그들의 뇌파는 우주의 기본 진동수와 공명한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구는 7.83Hz로 진동하는데 이것을 슈만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서 우리의 뇌파도 이 주파수와 동기화됩니다. 이는 우리가 지구와 우주 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하나로 울림을 만드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우주와의 조화를 체험하는 순간 우리는 곧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존재를 정의하려 할 때 대개는 이름과 직업, 국적, 성별과 같은 외부의 표식을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라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잠들 때 꿈속에서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름도 직업도 잊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나는 누구일까요? 더 깊은 잠, 꿈조차 꾸지 않는 깊은 잠에서도 무언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참 잘 잤네 라고 알아차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고대 인도의 철학자들은 이것을 순수 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생각도 감정도 감각도 사라진 오직 순수한 자각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며 이것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이 에너지 보존 법칙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통찰입니다.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단지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식의 본질도 사라지지 않고 단지 다른 차원과 다른 형태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봄은 우주를 설명하면서 접혀진 질서와 펼쳐진 질서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는 펼쳐진 질서이고 그 배후에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접혀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홀로그램처럼 부분 속에 전체가 들어있고 전체가 부분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각자는 우주 전체를 담고 있는 홀로그램의 한 조각입니다. 작은 조각이지만 그 안에 전체 우주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붓다는 한 티끌 속에 우주가 있고 한 찰나 속에 영원이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 삶에 깊은 의미를 던집니다. 첫째,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식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는 관찰 행위가 실험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관찰자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파동은 무수한 가능성 속에 머물 뿐 현실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확장해 생각해보면 우리의 의식이야말로 무수한 가능성 가운데 어떤 현실이 펼쳐질지를 선택하고 창조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둘째,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은 결국 나 자신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차원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 구조에 대한 과학적 통찰입니다. 셋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인 의식 에너지는 형태만 바꿀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가 수증기가 되듯이 우리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이어갑니다. 이것은 위안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에너지 보존 법칙이 말해주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넷째, 우리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고 제한적인 존재라고 믿는 것은 착각입니다. 시야를 넓히고 의식을 확장할수록 우리는 더 큰 지혜와 능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천재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보편적 의식의 장에 더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수학적 계산 이전에 직관적 이미지로 떠올렸다고 전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새로운 발명품을 머릿속에서 완벽히 작동시키고 시험해 본 뒤 실물로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모차르트 역시 완성된 교향곡이 머릿속에서 한순간에 들려왔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위대한 창조와 발견이 개인의 두뇌 속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더 큰 의식의 장과 접속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마음의 한계를 허물고 의식을 확장한다면 같은 장 속에 흐르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의식을 넓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지식이나 복잡한 훈련이 아니라 매일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고 끝없는 우주를 떠올리며 그 속에 자신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만으로도 우리는 좁은 자아의 울타리를 넘어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체감해보고 모든 생명과의 연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길가의 나무도 하늘의 새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모두 하나의 의식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 연결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연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작고 분리된 존재라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죽음조차도 하나의 변화일 뿐 끝이 아닙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경이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영성의 만남, 동양과 서양 지혜의 융합, 그리고 물질과 의식의 신비가 열리는 시대를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교나 철학의 교리를 맹목적으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이 그 진실성을 하나씩 증명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고 삶을 관찰하며 스스로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진리를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식을 탐구하는 과학자가 되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차갑고 무의미한 기계가 아닙니다. 살아있고 의식적이고 사랑으로 가득한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그 유기체의 세포이자 동시에 그 전체를 담고 있는 홀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삶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그저 물질적인 몸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무한한 빛의 존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들의 외모나 행동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 안에 있는 같은 빛, 같은 의식을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빛의 존재입니다. 잠시 물질의 옷을 입고 이 지구라는 학교에 와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성장하고 진화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도 모두 성장을 위한 과정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경험은 소중한 배움의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닿는 곳이 나의 세계이고 그 세계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우리의 존재도 그만큼 커지는 거죠. 르네상스 시대의 철학자 피코 델라 미란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선택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작고 제한적인 존재로 살 것인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 전쟁, 환경 파괴, 불평등, 이 모든 것들의 근원에는 분리의식이 있습니다. 나와 너가 다르고 우리와 그들이 다르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것이 곧 나를 해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문턱에 서 있습니다. 물질 중심의 세계관에서 의식 중심의 세계관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의 변화가 아니라 인류 문명 전체의 진화입니다. 우리의 의식을 확장할 때마다 인류 전체의 의식이 조금씩 상승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마다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집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양자 얽힘과 형태, 공명이 보여주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리 안의 의식은 물질의 경계를 넘어 서로 얽히고 공명하며 그 흐름은 무한히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나의 의식이 몸을 벗어나 방 전체로 퍼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 전체로, 도시 전체로, 지구 전체로, 우주 전체로 계속 확장된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 무한한 공간에서 우리는 깊은 평화와 자유, 그리고 모든 것과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우리는 육체라는 우주복을 입고 지구라는 우주선을 타고 있는 영혼의 우주 비행사들입니다. 지구 여행의 목적은 사랑을 배우고 의식을 진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떠나온 그 무한한 빛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향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향해 눈을 뜨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일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21세기 과학이 밝혀낸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고 진리를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깨달음, 그리고 그 근원은 사랑이라는 통찰이 우리를 이끕니다.